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여러분 라쿠인 맥다우널 사건 기억하시죠? 길을 걸어가던 흑인 청소년이 거리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았는데 16발을 맞고 피살된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고 또 성격이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시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시민을 16발이나 총을 쏴서 죽인 사건이고 또 이 비디오가 1년이 넘도록 비공개로 처리가 되어 왔다는 것, 또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됐고 또 시청이나 시장이나 경찰국에 은폐 혐의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시카고 경찰에 대한 개혁 논의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로 진전된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경찰국 개혁에 대한 조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혁 작업에 시카고 시장이 주도하는 개혁안이 있고 시 감찰부의 조사가 있고 연방 법무부의 조사가 있고 쿡카운티의 소송이 있고 수많은 조사가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라마 매뉴얼 시장의 개혁안입니다. 시 경찰국 내에 IPRA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경찰 자체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를 폐지한다. 그리고 대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안입니다. 이 자체 기구는 이미 시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시민과 경찰 사이의 신뢰 회복,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어제 오늘 양일 동안 퍼블릭 히어링,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다 연기가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건 속임수다, 그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독립절 연휴 끝에 계획도 부실하고 내용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청문회 인상을 주었고 또 청문회에 참석할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시민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그런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방 법무부의 조사입니다. 아직 별다른 진행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시카고 지부가 형사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진전사항이 뭐냐 하니까 아직도 발표를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진전사항이 있다면 쿡카운티 법원이 라쿠인 맥다우널 피살 사건 수사에 특별검사를 임명해라 하고 판결한 겁니다. 금년 2월에 25개 커뮤니티 그룹 그리고 변호사들 또 피살자 가족들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독립검사를 임명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가해 경찰관인 제이슨 반 다이크 이미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을 일반 쿡카운티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더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쿡카운티 법원의 빈센트 그라햄 판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매우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검사를 청원한 시민단체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이슨 반 다이크 그 가해 경찰관에 대한 살인 재판인데 피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10대 청소년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서 살해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경찰의 정당방위냐 아니면 살인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판결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이 가해 경찰관의 바로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서가 문제입니다. 이 진술서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피살자가 칼을 들고 가해 경찰관에게 돌진하는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진술서는 피살자가 총을 맞고 쓰러져서도 몸을 일으켜서 칼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발이나 총을 쏜 경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비디오로부터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벌써 수십 차례 본 바로 그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피살자가 단순히 그냥 걸어가고 있었고 오히려 경찰로부터 멀어져가는 각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경찰관들이 커버업, 은폐를 하려고 또는 16발 총을 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입건해서 이 나머지 경찰관들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시 경찰국 또는 시장의 은폐 혐의까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건 발생이 2014년도 10월인데 비디오 공개가 2015년 11월에 되었습니다. 1년이 넘게 비디오가 비공개로 묻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라든가 시경찰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비공개가 마땅하다. 왜냐?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진술과 또 경찰 발표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비디오 공개를 일부러 지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그동안 쭉 받아왔습니다. 최소한도 경찰의 고위층들은 이 비디오의 내용을 봤을 것이고 아마 시장도 선거철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쿡카운티 검사장 아니타 알버즈 1년 넘게 비디오가 비공개로 계속이 되다가 쿡카운티 법원에서 공개해라 하고 명령을 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가해 경찰관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늘어놓다가 선거에서 그만 참패를 당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만일 문제의 비디오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은 라코인 맥도널드 피살 사건은 완벽하게 끝이 났을 것이다. 즉 흑인 불량배가 칼을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다가 경찰의 정의로운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비디오 한 토막이 이 정황을 한마디로 완전히 거부했고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경찰에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작년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속도가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1년 전에 연방법무부가 라코인 맥도널드 피살 사건에 대해서 형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들이 진전사항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감사실의 조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장의 청문회도 시작부터 시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원이 지금 독립검사 지명에 대해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누가 독립검사가 될 것인가 이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5명의 허위 진술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 5명 중에 2명만 현재 내근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 감찰국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국에서는 나머지 경찰의 내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언론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 2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네소타. 경찰의 총격 장면이 비디오를 통해서 공개됐는데 현장 부근에서는 시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이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논쟁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오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불러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유를 따지게 됩니다. 하원은 또한 내주에도 로리타 린치 법무장관을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어제 방글라데시에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대규모 기도회에 침입해서 검문소 부근에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30만 명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완에 대형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팔타크. 이 태풍은 시속 170마일의 강풍과 함께 900mm의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천 명의 군경을 거리에 배치했습니다. 팍스뉴스의 유명 여성 앵커가 팍스뉴스 회장을 성희롱 혐의로 재소했습니다. 앵커워먼 글래첸 칼슨. 그녀는 라저 에일스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혼란을 틈타서 관광객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파운드화의 가치 14%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객들은 호텔과 음식값을 크게 절약하고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의 경찰 개혁안 추진이 2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커뮤니티 리더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속임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 계획 자체가 부실한 데다가 청문회 참석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인 바스켓볼 스타 드웨인 웨이드가 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2년 계약에 $4,700만 계약입니다. 그는 12번이나 올스타로 선발되었습니다. 4살 난 남자 어린이가 어제 잉글우드에서 또 총을 맞았습니다. 집 앞에서 놀던 이 어린이는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5살 이하 어린이의 피격 사건 벌써 4번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맑고 흐리겠습니다. 오늘 최고는 92도, 내일 87도, 토요일 78도입니다. 주일 월요일 맑습니다. 주일의 최고기는 81도, 월요일은 88도입니다.